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이다 진행의 강주린입니다. 주식 천만인 시대, 여러분들도 다들 주식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어떤가요? 빨간불이면 너무나도 좋고 또 파란불이면 우울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저희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하시면서 균형 잘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야기도 만나봐야겠죠. 밤사이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지표 둔화 속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미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디스에서 중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으로 좀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 증시에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살짝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막판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249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기관 홀로, 나홀로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흐름을 보시면 814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장중 한때 822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듯 했지만 마감은 81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팔자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와줬습니다. 기관이 12거래일 만에 저희에게 코스닥에게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수 여전히 이제 대형주의 큰 움직임이나 주도주 없이 개별 테마주 장세로 좀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엔터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이 블랙핑크와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8월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재계약 소식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블랙핑크가 해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고요. 또 업계에서는 블랙핑크가 YG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재계약에 관심이 좀 크게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우려가 오늘 해소가 됐습니다. 자, 다양한 다른 엔터주들도 함께 상승을 했지만 YG 엔터테인먼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48,000원으로 장을 출발을 했는데요. 61,600원까지 한때 올라갔습니다. 마감은요 25% 상승을 보여주면서 63,3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YG 플러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의 흐름을 보시면요. 23%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한때 5,440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장 마감은요 5,2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내일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하실 방법도 바로 알려드려야겠죠. 두 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참여해 주시거나 또 한 가지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하루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게요.
나는 주식이다. 수요일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에만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슈를 보는 남다른 눈을 가진 하루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또 즐겁게 만들어드릴 하루 대표입니다. 자, 벌써 이제 12월 달이고 내년도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과연 내년 시장을 주도할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 난 어떤 테마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 장기가 또 이슈를 보는 특별한 눈, 그리고 또 산업을 분석하는 꼼꼼한 힘이 있는 그런 전문가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산업 강의, 내년 상반기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해도 어느덧 또 저물어 가네요. 올 한 해 좀 힘드셨다면 내년에는 우리 하루 대표와 함께 포트폴리오 잘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샵 3772 하루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맞아요. 어딘가 모르게 좀 답답한 느낌은 그겁니다, 바로. 네. 그렇죠.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승의 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지금 거의 3주 정도 넘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황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자면요. 일단 전일 미증시 자체가 조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달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단기 고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 국내 시장.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지금 외국인의 매수 그 기조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고 나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는 있으나 지금 FOMC 회의를 또 앞두고 어느 정도 좀 그 돌다리를 두들기고 넘어가자라는 그 관망 심리세들이 좀 그 시장에 좀 짙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업종별로 상승의 그 폭이 좀 약한 편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크게 나와주고 뭐 좀 그런 대형주들의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이런 박스권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ADR 지표가 다시 좀 하락하는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좀 선 조정을 받은 그런 좀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실적 전망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실적 좋을 그런 전망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다가올 연말까지 좀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간결하면서도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흘러가는 테마들 어떻게 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우리 하루 대표님과 함께 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는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내용은 하루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클릭하셔서 들어오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만나봐야겠죠.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선물이 아니고 네. 이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특별한 네. 선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항상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항상 테마를 공부하거나 산업을 공부하실 때 관련주는 어떤 게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고 검색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번거로움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런 황금 로드맵, 산업 로드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손수 한 땀 한 땀 열심히 만든 그런 자료들,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이 자료로 공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것만 띡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설명도 좀 드리고 함께 가장 중요한 종목들 공략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볼 예정이니까 또 관심 있으시고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산업은 정보보안 산업이네요. 역시나 또 로드맵으로 총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선물 한 장이면 정보보안 산업에 대해서는 또 빠삭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 건당에 100원 유료 문자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은 하루라고 써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오늘 이 특징 테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긴 해도 그렇죠. 움직일 종목들, 움직일 테마들은 또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테마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좀 지지부진하기도 했고 좀 중소형주 위주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좀 재미는 없으셨던 시장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왔거든요. 그 둘 중에 한 가지, 먼저 첫 번째로 엔터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그래도 좀 강한 섹터가 바로 이 엔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블랙핑크가 YG와 다시 한번 재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그 기대감 그리고 반등의 신호들이 조금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블랙핑크가 YG에서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거의 YG는 앙꼬 없는 찐빵 그런 거죠. 꿀 없는 호떡.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블랙핑크가 쏘아올린 좀 신호탄, 이 엔터 산업을 다시 한번 조금 상승의 시도로 이끌어줄 그런 신호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쪽에서 그리고 또 오전에서 오후부터 내내 YG랑 YG 플러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네. 특징주로는 다른 엔터 관련주를 좀 가져와 봤어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박진영이 CEO로 있는 그런 기업이죠. 주요 아티스트로는 트와이스, 그리고 있지,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이렇게 좀 다들 아실 만한 그런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있지 그리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거의 북미 시장까지도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그래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 잘 모르시나 보네요. 아니, 그냥 넘어가 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이제 자세하게는 아시죠? 멤버 그룹별 이름은 네네. 저도 자세하게 우리 다 알잖아요. 몰라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 더 이상하니까. 네, 빨리 얘기해 주시죠. 어찌 됐건 간에 네. 굉장히 우리가 모를 수는 있지만 네.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실적 자체도 4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그 시기에 굉장히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다가 엔데믹이 되자마자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자, 올해 6월까지 이제 최고가 14만 6천 원까지 상승을 부분이죠? 했던 네. 그런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간적 조정, 가격적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강하게 좀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이전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붙었던 그 9만 원 선에서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했고 이 지지 구간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또 한번 반등 그리고 상승의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지난 7월 이후로 계속 쭉 내려갔지만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 자체는 그 상승했던 그 시기만큼의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뭔가 이제 거래량 없이 좀 빠졌던 이런 구간들을 좀 지나고 나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그 부분들이 나온다면 또 바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산업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오늘 좀 같이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도 후발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하이브,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은 아시죠? 아, 그럼요. 아까도 압니다. 아까도 뭐 트와이스도 아시고, 네, 그럼요, 방탄소년도 그럼요. 아시고. 네. 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 방탄소년단을 보유한 글로벌 네. 엔터테인먼트라고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뉴진스, 그 르세라핌, 거의 뭐 4세대 아이돌의 그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요 아티스트들이 지금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뿐만이 아니라 정말 흥행에 성공한 사례들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주가를 달리고 있는 그렇죠. 그런 아티스트들이 모여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임의 집합체라고 볼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엔터주들 중에서 네. 가장 최선으로 꼽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이 하이브가 아닌가 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 엔터주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했었고 최고가 지금 31만 2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상승분을 반납을 한 상태인데,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JYP랑 비슷하게 지금 이 그 과거 상승을 했던 그 시기까지의 조금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고, 그 이후로 더 빠지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지를 강하게 받아주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지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좀 공략을 하기에 적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로 형성된 22만 8,500원 정도를 이제 매수가 부근으로 좀 잡고, 1차 목표가는 25만 7천 원 부근,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올려잡아서 29만 5천 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9만 원 선에서 손절 정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후발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테마는 엔터에서 JYP와 그리고 후발주로 꼽을 수 있는 하이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JYP와 하이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차트적인 흐름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하이브는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문자 샵 3772 하루라고 써서 보내주시기만 하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럼 클릭해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테마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테마일까요? 두 번째 테마는 연일 계속해서 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테마예요. 네. 좀 목이 좀 간질간질하거든요, 제가. 요즘 다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세요. 아, 네. 그런가요? 약간 좀 감기도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있지만 독감, 그리고 또 중국발 폐렴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중국에서는 지금 소아과니, 뭐 내과니, 이비인후과니 뭐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 때만큼이나 좀 어느 정도 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곳곳에서 학교 수업을 중단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 병실에 부족한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폐렴이 지금 국내의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음을 느껴지면서 지금 우리 국내 진단 기업들, 이제 제약 관련 섹터들이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진단 키트주부터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제 상한가까지 찍고 나갔던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회사인 이 웰스바이오라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폐렴 진단용 분자 진단 시약을 이제 국내 품목 허가 준비에 착수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 관련 주로 진단 키트주로 상한가 찍고 오늘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상승세, 강한 좀 시세를 좀 보여줬던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그 제약 관련 그리고 또 폐렴 관련 이슈들이 지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섹터의 순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코로나19 시기 때도 섹터의 순환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마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진단 키트 그리고 소독제, 그리고 백신, 치료제 순으로 이제 테마들이 안에서 관련주들이 순서를 좀 지켜가면서 순차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마찬가지로 치료제, 마스크, 그리고 진단 키트 순으로 좀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지금 진단 키트가 먼저 움직여줬으니
앞으로 우리가 좀 어디를 주목을 해봐야 되냐. 마스크와 또 치료제 관련주들, 후발주자들로 움직일 수 있으니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추적 관찰할 종목들 제가 또 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동향도 살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처럼 이 테마로 움직이는 이 시기에는 사실 어떤 테마를 봐야 할지 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정확하게 또 짚어주셔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들이 또 순환을 하니까 뭐 앞으로 예측을 해서 추적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하루 대표님과 함께 노란 톡방에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셔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거나 또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 하루라고 써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에서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 로드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로드맵 제가 예쁘게 만들어 놓은 로드맵 여러분들 꼭 모두가 지금 보고 계시는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드릴 로드맵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그 산업 강의 섹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산업 강의 정보 보안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해서 준비를 가득 해왔는데 사실 이 양자암호 그리고 정보 보안 이 섹터가 내년도 굉장히 전망이 높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로드맵 한 장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내가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가시적으로 받아보시면 편리한 그런 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다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산업 로드맵 노란 톡방에서 받아보시고 한번 또 한 주간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역시 안내해드려야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만 해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만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자입니다. 문자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내용은 하루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문자 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생존 미션 정보 보안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정보 보안 테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정보 보안 좀 어렵게 들려요. 그렇죠. 네. 어렵게 들리고 아직은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양자암호 관련해서 또 정보 사이버 공격 관련해서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부하시다 보면 아, 왜 이 정보보안 산업이 미래에도 영향력이 크고 왜 우리가 지금부터 공략을 해나가야 되는 섹터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진 않나요?
좀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거 싫어하셨나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죠. 싫어하신다면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대표님이 쉽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알려드릴 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좋습니다. 정보보안 뭐야 나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지금 채널을 돌리시지 마시고 재밌게 들어보실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자 찾아라 골든타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존 미션. 정보보안 섹터인데요. 자, 왜 이 정보보안이 중요하냐 이제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통신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 그리고 사물 그리고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정보보안은 우리 기업 그리고 또 기관 또는 이제 은행 이런 모든 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이자 또 필수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필수 항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6년 그 사이버 보안의 그 연평균 그 성장치를 좀 보자면 250조 원 가량으로 급성장할 시장의 전망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연평균적으로 글로벌 세계에서 사이버 보안 섹터가 10% 이상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당장 조금 공부를 해놨다가 같이 함께 매수를 해놓고 공략을 해놓는다면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2026년도까지 쭉 함께 우리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런 섹터가 아닐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제가 이 보안 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앵커님한테 휴대폰을 좀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좀 가지고 네. 와봤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죠. 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다.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정말 이 개인적인 부분들 우리 뭐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사진도 있고 또 그 안에 카톡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런에서 되게 사생활적인 부분들 우리가 좀 감추고 싶은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의 개인 정보도 정보 보안에 속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 정보도 이제 정보 보안의 단계이고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 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네. 또 어떤 뭐 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이제 또 이용해서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뭐 기업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정보 보안 정말 핵심 사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정보 보안입니다. 자, 이 정말 뭐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좀 충격적이었던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 2021년도 8월 달이었을 거예요. 월패드 해킹 사건. 이 월패드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나요? 아파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이제 현관문을 열어주고 뭐 온도를 제어하고 뭐 경비실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인터폰이라고 하죠. 인터폰 기능을 요즘엔 이제 월패드로 대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월패드를 어떤 한 해커가 700여 세대의 그 해킹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700여 세대가 발칵 뒤집혀지고 심지어 그 해킹을 한 월패드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 700세대를 촬영을 해서 그 불법 촬영된 것들을 다크웹, 이제 암흑의 이제 정보들이 교환되고 그런 동영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다크웹이라는 곳에 유출을 시키는 그런 심각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실존하는 일이었고 정말 경악을 금치 무서워요. 못했었어요. 우리가 사실 뭐 샤워를 하고 나가더라도 뭐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니까 편하게 그럼요. 훌러덩 이렇게 벗고 돌아다니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들 노출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사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통신사들을 위협하는 디도스 공격, 이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유명하죠. 2022년도였죠. 이 그 통신 3사가 그 정보 노출을 당해서 그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용량의 그 데이터 전송량을 순간적으로 일으켜서 그 통신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통신이 마비된 그 사이에 어떤 해킹 프로그램들을 들어보내서 내 정보들, 개인 정보들을 조금 노출시키고 서버 과부하를 일으키는 사이에 공격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빼돌리는 그런 공격을 바로 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있었던 이슈들, LG U+ 유선 인터넷망에 2차례 정도 그 디도스 공격된 흔적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통신 3사들이 긴장에 떨어야 됐고, 그 뒤로 이 정보 기술 대비해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보안에 진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이 보안이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일단 개인정보 나왔고요. 그럼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돈? 그렇죠. 돈을 이거는 안 되죠. 건들면 안 되죠. 이제 은행들이 이제 보안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그 산업이 바로 그 금융권인 것 같아요. 그 정보가 노출되거나 뭐 총장 비밀번호만 좀 노출이 돼도 나의 그 예금들, 나의 그 적금들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피해액들과 무수한 피해자들이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금융권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경쟁력이 바로 이 정보 보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핸드폰이 너무 잘 발달이 돼서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뭐 굳이 텔레뱅킹 전화를 하지 않아도 터치 몇 번 만에 이제 송금도 되고 뭔가 결제도 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은행 서비스 간편화에 따른 또 부수적인 보안 그런 경쟁들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보안 산업을 4가지로 좀 나눠보자면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인터넷, 엔드포인트 이렇게가 있는데요. 뭐 그중에서도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클라우드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 보안이 지금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 대화 내용들, 그것들이 다 어디로 저장이 될까요? 핸드폰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를 모아놓는 곳으로 전송되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뚫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취약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야지 우리가 또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조차도, 대기업들조차도 이 정보 보안에 굉장히 힘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어느 분야라고 할 거 없이 이 정보 보안 분야는 진짜 총망라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까지 또 이 정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러 사례들을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현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질문을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네. 다행입니다. 공부를 조금 해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정보 보안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따로 있다면 바로 이 AI와 그리고 양자 암호 기술입니다. 뭐 AI는 제가 그동안 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양자 암호 정도만 조금 보자면요. 사실 이 양자 암호가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거예요. 양자 암호, 앤트맨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혹은 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네, 알아요.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네네네. 어떤 것, 잘 모르지만 어떤 거 이런 거 이렇게 좀 약간 희미하게나마 조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양자역학 이런 거. 양자역학. 그런 기술들을 조금 사용을 하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좀 페이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양자 기술이란 양자 컴퓨터의 탁월한 연산 능력으로 정말 뚫을 수 없는 현존하는 유일한 보안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뚫을 수 없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 기술을 바로 이 양자 암호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어떤 해커, 유능한 해커가 와도 뚫을 수 없는 기술이다라고 그게 보시면 될 가능한가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 양자 보안의 그 산업의 전망성이에요. 그런 기대감들과 실제로 이런 실증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가 차원에서든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든 계속적으로 이 양자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실증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이 양자 기술이 중첩 그리고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뭔가 암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첩이라는 거는 쉴 새 없이 겹치고 또 꼬이고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서 아무도 풀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도 안 되고, 가장 큰 장점이 이게 양자 상태로 이렇게 중첩과 얽힘 현상을 만들어서 수신을 하고 발신을 하게 되면 수신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때
체계가 붕괴돼서 아예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렇죠. 접근하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우리 수신자가 우리 앵커님이고 발신자가 전데 네. 여기 지금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께서 이 양자 암호를 뚫으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이 됐을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암호 체계. 카메라 그리고 감독님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이제 무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수신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 보안 산업에서 이제 앞으로는 양자 암호 기술이 대세가 될 것이고 이 양자 암호를 뛰어넘는 그 어떤 기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양자 암호 섹터가 이 정보 보안 산업을 쭉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자 암호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왜 우리 초전도체 잠깐 핫했잖아요. 뭐 그렇죠. 댄스가 있기도 했었지만, 네. 근데 이게 저는 뭐 실체가 딱히 없는 거라고 좀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양자 암호는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가요? 이 양자암호랑 그 초전도체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고 이제 그 기대감만으로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네. 섹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반면에 양자 기술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 각국에서 글로벌 산업에서 이미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기술 투자를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상용화 단계까지 지금 다 왔기 때문에 그 초전도체랑은 굉장히 다른 이거는 섹터, 테마가 아니라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산업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미래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로봇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로봇이 지금 뭐 실증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 로봇을 가지고 다니고 네. 또 뭐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네. 양자 암호도 우리가 뭐 그냥 영화 속에서 보는 SF 영화에서 보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좀 실증 사업이 진행됐고 상용화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봐야 되는 네.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자 기술이요. 다시 좀 PPT로 돌아와 보자면 네. 1984년에 첫 등장을 하긴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미 좀 오래됐지만 왜 이제서야 좀 주목을 받냐. 그동안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해서 기술로서 뭔가 상용화 가능성이 보여지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 전반적인 산업에서 기업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이 이 정보 보안 그리고 양자 암호가 들어가다 보니 앞으로 모든 산업에 이 양자 암호를 접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항공, 우주, 그리고 방산, 제조, 에너지, 뭐 통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2040년까지 약 138조 원의 시장 규모가 전망이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양자 암호 분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런 섹터가 없기 때문에 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쭉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양자 기술 3대 분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통신, 양자 센서 기술을 양자 기술 3대 분야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양자 과학기술 전략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주로 나왔다. 국가에서 대놓고 지원을 하고 발전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투자한다는 건 당연히 수혜주들이 넘쳐나고 지금 조금 우리가 주도 섹터가 아니지 않냐라고 할 때 미리 담아두셔서 공략을 해놓으셔야지 조금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양자 암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양자 암호가 앞으로 이제 더욱더 시장이 좀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관련 주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린 또 그걸 알아야 되지 않나요? 관련주들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네. 갈까요? 자, 이 양자 암호 섹터에서 네. 관련주 제가 첫 번째 엑스게이트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에 이번 수요일에 방송에 나가서 공략주로 좀 가지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자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공략을 해볼까 했는데 어제 오늘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공략주 대신에 관련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은 양자 보안 그리고 홈 네트워크 보안에 좀 앞서 나가는 퍼스트 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는 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고객사가 되게 많네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정보 보안에 돈을 투자하고 힘을 쏟고 있다고. 자, 네이버, 그리고 BGF 리테일, 그리고 MG 새마을금고, 금융권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까지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면 안 되는 그런 다양한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를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차트에서 그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 지금 한 5,1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보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어느 정도 그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슈, 양자 암호 보안 관련해서 어제 이슈들이 좀 터지면서 함께 이렇게 상승을 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이 특징적인 게 지금 통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 정보 보안 굉장히 힘쏟고 있다고 했잖아요. SK 그리고 KT 이 두 그 통신사들이 찜을 해놓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엑스게이트입니다. 이 통신회사들과 같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제안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조금 많이 올라서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 또한 또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양자암호 사실 이 정보 분야는요 모든 분야의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또 저희 개인 정보나 보안 관련이라서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들어서면은 또 완벽하게 또 마스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주시는 이 산업 로드맵도 정보 보안 관련 산업 로드맵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게 되면은 더 눈에 들어오겠죠.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 번에 이제 좀 그 복습을 하기 전에 네.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해주세요. 2026년까지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폭발적인 기술 성장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이 정보 보안 그리고 이 양자 암호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도 별 3개 드렸고요. 그다음 지속성도 별 3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 산업을 조금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중장기적인 공략도 가능해요. 왜냐? 정책주고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돈을 투자하고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지만 또 주가랑 또 이 산업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테마, 이 섹터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지 또 선물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봤던 이 정보 보안 섹터에서 또 중요한 종목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들어오신 분들 함께 받아가시고 여기 있는 중요한 종목들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글씨가 너무 작아 보여서 그쵸.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들어오시면 제가 네. 또 고화질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서 보시거나 아니면 인쇄를 해서 받아보시면 굉장히 또 벽에다 붙여놓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왜 받아야 하는지,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으실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산업이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관련주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관련주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이 굉장히 많은 정보 보안 그리고 양자 암호 관련 섹터에서 가장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뭔지 나는 가장 중요한 종목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이 로드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눈에 좀 보실 수 있고 내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있으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는 그 시간 안에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정보 보안 이 한 분야의 내용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분량이 나올지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대신 우리 하루 대표님이 하셔서 한 장의 분량으로 또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있으니까 받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스캔해 주시면 링크 뜨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샵 3772 하루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네. 계속 얘기했던 게 또 보안 그리고 맞아요. 양자암호 관련주잖아요. 양자암호 그 보안 섹터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을 봐야 된다면 양자암호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제가 오늘 공략을 할 종목이 바로 그 양자암호 관련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이름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자, 뭐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이 얼마나 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을 한마디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부,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같은 금융기관 이런 굉장히 보안이 최우선시되는 그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둔 기업입니다. 얼마나 그 기술력이 탄탄하고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 정부, 국방부, 금융사 이런 데에 들어가는 기술이다 보니까 얼마나 인증이 된 그런 기술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겠어요? 거기다 이 기업이 좀 국방 분야의 그 보안 기술의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뭐 영화,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우리 앵커님도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았잖아요. 잘 네. 모르지만 그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군대에서 전화를 받을 때 통신 보안 이러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군대 안에서는 전화를 받는 거, 무전을 하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보안이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그게 실제로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쪽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앞으로 이 보안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들은 전 산업에 걸쳐서 안 쓰이는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이 우주항공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 우주항공 육성 산업, 우리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우주산업 육성 사업에 시범 사업단에 함께 참여를 한 그런 이력이 있는 기술력 탄탄한 기업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의 공략주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 3,500원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4,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드림 시큐리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고요. 매수가와 손절가까지 잘 참고해 보시고요. 공부 필요하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산업 로드맵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드림 시큐리티 차트 한번 만나볼게요. 네, 차트를 바로 보시면 과거 2017년, 2018년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뭐 물론 정보 보안 관련 섹터들 움직일 때 뭐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은 이제 섹터가 조금 순환이 덜 돌아주고 좀 소외를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주가 기간적 조정, 가격적 조정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어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기업 가까이서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좀 추세를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쯤에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지속해서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차트로 좀 다시 보자면 지금 현재 부근에서 어느 정도 힘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선 안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보여지고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거기다가 앞으로 정보 보안 그리고 양자암호 섹터 2024년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이 섹터 안에서도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또 기술력, 국가에서 인정받은 기술력 가지고 있는 이 기업 우리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자 하시긴 어렵겠다. 제가 물론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혼자 공략하는 것보단 전문가의 힘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슈를 보는 남다른 눈을 가진 하루 대표님이 오늘의 공약주, 정보보안 관련주로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더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문자 참고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하루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루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같은 시간에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